그러니까 5억 못 받는다는 거죠. 5억 못 받는 거죠. 특히 각서에 그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 땡땡땡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 아, 뭐 그쵸. 이런 거. 뭐 바람 다 피우면 준다. 뭐 전 재산을 포기한다. 술을 한 번 더 마시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 끝에 꼭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데 단골 멘트. 이 재산을 포기하는 문구가 과연 이 두 사람이 이혼에 이제 이르게 됐을 때 효력이 있느냐. 네. 신체 포기가. 신체 포기가. 빅토리 로얄 이금의 이민정.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각서 써본 적 있으세요? 아, 사실 이제 뭘 썼다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알 텐데 빽빽이 반성문 같은 그런 그쵸. 건가? 이제 숙제를 못하면 그 노트에 영어 단어 쓰는 게 있었어요. 빽빽이라고. 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 각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변호사님은 각서 써본 적 있으세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없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혼 사건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각서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각서를 쓴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결혼 생활이 평화로울 수만 있다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변호사님은 그동안 봤던 그 무수히 많은 사건들의 그 각서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각서를 보는데 제가 봤던 가장 인상 깊었던 황당했던 각서는 청결과 관련된 각서였어요. 근데 사실 청결 문제라는 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 뭐 어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깨끗한 거다라는 기준이 다 다르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되기도 쉽고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같이 살기 전에는 몰라요. 그치. 같이 살기 전에는 뭐 그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집을 가더라도 오면 급하게 치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러나? 맞아. 이게 막 급하게 치우고 이러니까 같이 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청결에 대한 정도라던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에서 나왔던 각서는 구 남친 현 남편이 안 씻는지 몰랐던 거야.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서에 정말 유치원 초등학생 그러니까 생활 행동 규칙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는 양치를 꼭 한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면 반드시 씻고 잔다. 괄호 열고 양치 포함. 밤에는 더 안 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곤하면 뭐 한두 번씩 안 씻을 수 있다고는 해도 너무 안 씻으니까 이 정도 각서를 썼던 건데 이렇게 세세하게 청결에 대해서 썼던 각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각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은 두 가지 정도인데 배우자가 술을 과하게 마셨을 때 그쵸. 그거랑 바람 폈을 때. 단골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저는 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거 봤냐면 뭐 3년 동안 술 마시지 않고 그 이후에는 소주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약간의 그래도 그러니까 연책을 준 거야. 소주 한 잔? 안 마시는 네.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모임은 최대 2시간까지만 참석한다. 뭐 이런 내용 각서도 있었고 바람 피우다가 발각된 사건에서는 이제 휴대폰 검사.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 검사를 받고 집에 들어온 이후에는 외부 사람들과 전화, 카톡, 문자 이런 거 일치하지 않는다. 네. 심지어는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 설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각서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오신 이 의뢰인의 이혼 사유가 결국은 또 부정행위였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휴대폰을. 네. 세컨폰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바람을 피웠던 그런 사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각서에 뭐 휴대폰 기기라던가 종류라던가 특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각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각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 바람 피우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각서를 작성을 할 때는 작성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이제 포기하는 권리가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을 주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은 각서를 작성한다는 게 단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못 받는다는 거죠. 5억 못 받는 거죠. 특히 각서에 그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 땡땡땡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 아, 뭐 그쵸. 이런 거. 바람 다 피우면 준다. 뭐 전 재산을 포기한다. 술을 한 번 더 마시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 끝에 꼭 전 재산을 포기한다인데 단골 멘트. 이 재산을 포기하는 문구가 과연 이 두 사람이 이혼에 이제 이르게 됐을 때 효력이 있느냐. 정말 그동안 술을 마시거나 바람 폈으면 그럼 전 재산 다 주고 재산 분할 끝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재산을 포기하는 문구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두 사람이 당시에 정말 뭐 협의 이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우리가 재산 형성 어떻게 했고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분할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최근에 그 윤정수 씨가 방송인 윤정수 네.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과거 김숙 씨와 이제 가상 결혼 생활을 할 네, 때 네. 두 사람이 이제 각서를 썼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 2030년 2월 8일까지 둘 다 솔로이면 결혼을 하자.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았다. 네. 진짜 공증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 유명하신 모 변호사님이 참석을 해가지고 작성한 그게 짝이 진짜? 돌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각서 자체가 뭐 내용 효력이 없다? 그러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으면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공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뿐인 거고요. 각서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혼을 강제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는 윤정수 건가요? 씨와 김숙 씨가 작성한 결혼을 강제하는 각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공증을 받으셨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혼의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하는 게 이제 뭐 법률 용어로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한 각서만으로 결혼을 강제하는 거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면 각서가 아예 효력이 없을까? 아니면 이제 조금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각서가 잘만 작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가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로 해석되면 약정금 청구를 통해 각서에서 주기로 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법원에서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를 약정금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제출된 각서를 보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내가 왜 상대방에게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되는 돈의 산정 내역과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의 과거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서 실제 그 돈을 주는 게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돈은 아니다, 과다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각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각서의 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한 액수가 이제 정해졌는지가 이제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이 가능한 금원인가 이런 것들을 판례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각서를 작성할 때 뭐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고요. 네. 뭐 이를 어기시 뭐 전 재산을 준다, 막 100억을 준다 위자료를 그쵸.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서를 공증을 받으면은 그래도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날인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주장도 자주 봅니다. 내가 작성한 건 맞아요, 각서를. 근데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정말 상대방의 강요,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각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바로 이게 약정금이다, 뭐 재산분할금이다 이렇게 인정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통 뭘 잘못하면 앞으로 이러이런 걸 하면은 뭘 하겠다 그치,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다는 증거는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과거에 뭘 그래서 잘못했는지. 이제 거기에 단순히 그냥 뭐 앞으로 뭘 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좀 맞아요. 앞에 사유를 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왜냐하면 각서를 상대방이 쓸 정도면 이미 저자세란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미 써주는 정도란 얘기거든요. 충분히 잘못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면 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각서의 원본을 반드시 본인이 확실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대방이 작성해준 각서를 집에 있는 액자 뒤에 숨겨놨는데 네. 그걸 상대방이 발견해가지고 없애버렸어. 네. 그러면 뭐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사채업자
그 각서 있잖아요. 뭐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거 다 신체 포기 각서? 법적인 효력이 아까 나오는. 말씀드린 이제 강요나 강압에 의한 거면 의한 거니까.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신체를 그것마저 포기하는 아니라고 게 한다, 막 이렇게. 어떻게 강압이 아닐 수가 있지? 근데 사채업자가 되게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젠틀하시던데. 건망을 피해가게 그분은 잘 네, 하시겠죠? 네. 또 궁금하긴 한데 네. 사채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 시간에 한번 사채 사채 재밌는 얘기 있을 것 같아서 사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 포기가. 신체 포기 각서. 오늘 이제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각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각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이길의 이길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더라도 이건 꼭 써야 된다. 이건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원인 뭐 상세히 쓰는 게 좋지. 얼마나 상세히. 그러니까는 뭐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네, 각서를 네. 쓴다. 네,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귀가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던가 잘못했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정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 뭐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부정행위의 정도라던가 그런 거를 왜냐면 그 부정행위 사실을 최초에 발각이 됐을 때 이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저자세이기 때문에 쓰라는 대로 진실을 다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정행위의 일시, 장소 이런 예를 거 들면, 정확하게 그치.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도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근데 보통 이제 성관계를 했으면 성관계를 어디서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어떻게 그 몇 회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몇까지 했다. 그렇게 쓴 각서 내가 본 적이 있어. 여태까지? 아니 그냥 나는 어디 소재 무슨 호텔에서 뭐 관계를 했으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번이면 되도록 다 쓰라고 하지. 왜냐면 그쵸. 이게 나중에 우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부정행위의 어떤 정도나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축소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각서를 받는 김에 뭐 나중에 그 지금 뭐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만한 효력이 있는 걸 받아내긴 힘들겠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라도 확보해 놓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네, 그렇죠. 자료로서 네, 네. 활용될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하는 게 네. 좋다. 네, 네. 네.